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이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는 소식 뉴스 포인트에서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건설사 주머니 사정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새 건설사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영 시원치 않다고요? 맞습니다. 건설사들의 보릿고개가 올해도 계속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네. 이 때문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주요 건설사 30개 올해 1분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집계한 결과로 이를 이제 이 영업활동 현금으로 총액이 마이너스 이제 2조 3,169억 원이었는데 이는 이제 작년에 1분기 1조 1,817억 원 적자보다 커졌습니다. 네.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현금의 유출과 유입을 이제 나타내는 것인데요. 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악화하는 것은 이제 영업 수입이 지출에 비해서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다는 것인데 그만큼 기업의 자금 사정이 빠듯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해 주신 대로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다라고 하면 이 네. 적자가 쌓이고 있겠죠. 네. 이제 건설 업체 순위, 이제 시공 능력 평가 순위로 이제 영업 현금 흐름 적자 폭을 보면 이제 건설업계 맏형 현대건설이 이제 마이너스 8,747억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SK 에코플랜트가 마이너스 4,214억 원, 포스코 ENC가 마이너스 3,541억 원, 대우건설 마이너스 2,840억 원, 이번에 이제 워크아웃에 들어간 태영건설이 마이너스 2,089억 원 등으로 영업 현금 적자를 냈는데 네. 주요 건설사 30개 중에서 18개사가 마이너스 현금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네, 적게는 1,000억 원대, 많게는 네. 8,000억 원대 적자를 냈군요. 이렇게 건설사들이 적자를 내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 같은 마이너스 현금 흐름은 뭐 일시적으로 수금이 지연되면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요. 최근에는 이제 공사 원가 상승 등으로 현금 유출은 늘어난 반면에 미분양 등으로 이제 수입이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문제는 이 건설 경기가 불황일 때는 이 같은 자금 부족이 이 돈맥 경화 상황을 일으킬 수 있어서 예. 이 경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부동산 PF 관련 지급 보증이 많아지고 있는데 PF 사업장에 연이어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면 위기가 커질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업계에서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현금 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현금 흐름에 차질이 생긴다면 대형 건설사도 순식간에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빚이 늘면 그 전체 자본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졌겠죠. 맞습니다. 이 건설 네. 업황 부진이 지속되면은 이 시공 능력 평가 이제 상위 30개 건설사 이제 1분기 이제 부채 비율이 악화가 됐어요. 예. 이 부채 비율은 이제 부채를 총 자본으로 나눈 수치인데 이게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악화한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상위 이제 30개 건설사 중에서 1분기 사업 보고서를 제출한 20개 건설사의 부채 비율을 이제 찾아봤는데 이제 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곳이 이제 14개로 나타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위험 수준으로 간주되는 부채 비율 200%를 넘는 것도 뭐 GS건설, 롯데건설, 코오롱 글로벌 등 9개에 달했습니다. 네네. GS건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인천 검단 철근 누락 사고로 인해서 부채 비율이 200% 중반대를 넘어섰고요. 예. 이제 코오롱 글로벌의 부채 비율은 이제 487%로 400%대로 웃돌았습니다. 네. 이 첫 번째 뉴스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국민연금 개혁 안 하면 2030년 자산 매각해야. 지금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한창인데요. 네. 국민연금 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이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팔아야 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라는 주장까지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뭐 국민연금 이제 재정 개혁을 하지 않으면은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 기금 규모가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이게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6년 뒤에 2030년에 지급해야 될 연금을 그에 거둔 보험료로 충당하지 못해서 이 자산을 매각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 제도 개선 공청회 자료를 보면 이 국민연금 기금이 2040년까지는 1,755조 원까지 불어나긴 하는데 2041년 적자로 돌아선 후에 빠르게 줄어들어서 2055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출산율 하락으로 가입자가 감소하면서 보험료 수입이 줄고 연금 받는 기간은 이제 길어지면서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네. 그런데 지금 고갈도 고갈인데 이제 당장 2030년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국민연금 재정 수지 전망을 보면 2030년 국민연금 총 수입은 137조 원이고 총 지출은 79조 원인데 이 겉으로는 당연히 총 수입이 많으니까 또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네. 이 지금 총 수입 137조 원 가운데서 보험료 수입이 76조 원이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운용 수익 61조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61조 원 같은 경우는 평가 이익일 뿐이지 실제로 캐시가 들어오는 건 아닌 겁니다. 네. 따라서 이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을 지급하려면 총 지출은 79조 원인데 보험료 수입이 76조 원이니까 3조 원 가량이 비잖아요. 이 모자라는 3조 원을 마련하려면 뭔가를 팔아서 현금을 마련을 해야 하는데 네. 그러면 결국 이 국민연금 역사상 처음으로 보험료를 그러니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주식이나 채권 등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이 국민연금이 실제로 뭐 예상대로 자산을 팔아야 되는 시점이 온다라고 하면 네. 그때는 이제 금융시장 충격도 상당하겠죠. 맞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3조 원이라는 뭐 숫자가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시작일 뿐 보험료가 적게 들어오고 나가야 될 돈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3조 원이 최저값이고 매년 매각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의 큰 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KT, 포스코 등 대부분의 대기업들의 주요 주주인데요. 네. 이런 국민연금이 주식을 팔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국내 주식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국민연금이 뭐 이제 주식을 판다고 소문이 나게 된다면은 이제 시장 가격이 더 떨어져서 제값을 받지 못할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 자산을 판다고 해도 이것도 문제인데요. 이제 국내 외환 시장이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이제 자산을 팔아서 달러가 또 유입이 된다고 하면은 시장 교란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네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국민연금 고갈도 문제인데 이 자본시장 문제 때문에서라도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국민연금 관련 이야기에 이어서 미국 증시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시장 기대치 충족할까? 이 엔비디아 실적이 곧 발표되는데 금융시장 관심이 쏠리고 있죠. 네, AI로 인해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이 된 엔비디아 주주뿐만 아니라 AI 관련 주식 투자자,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 모두가 이 숨죽이면서 이 실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22일 이제 미국 증시 종료 후에 실적이 발표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년 새벽 경이기 때문에 이를 또 주목해 봐야겠죠. AI가 전 세계 주가를 이제 끌어올렸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얼마나 부합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유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엔비디아 주가는 작년에 3배 이상 올랐는데 올해 들어서도 91% 급등해서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는 네. 건 이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높다라는 맞습니다. 거겠죠. 네, 지금 시장에서는 이번 1분기 매출이 무려 243% 증가한 24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3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는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 한 210억 달러 이상이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사업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등에 판매하는 모든 고급 프로세서 등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 때문에 이제 천문학적 자본 지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엔비디아, GPU 등 반도체에 투자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AI 제품군에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이제 순이익은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13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실적에서 이 정도 예상치를 과연 이제 충족할 것이냐도 상당히 관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에 이어서 다음 뉴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테슬라 전기 트럭 생산 확대 기대감에 주가 급등. 이 미국 주식 투자자 그러니까 서학개미들이 많이 보유한 주식 중 하나가 테슬라인데요. 맞습니다. 이 주가가 간밤에 급등세를 나타냈다고요. 네, 테슬라는 일종의 전기차 업계의 어떤 업황을 보는 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특히 우리나라 산업도 전기차, 배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 흐름에 국내 주식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테슬라는 지금까지 전기차 수요 둔화에 올해 들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흐름이었는데요. 이 간밤에 하루 만에
한데 6.7%가 급등했습니다. 이는 이제 지난달 29일 이후에 약 3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네. 테슬라 주가는 올해 들어서 전날까지 한 30%의 낙폭을 기록했었는데 이날 상승에 힘입어서 연중 낙폭이 25%가량으로 줄었습니다. 네, 이 테슬라 주가가 그동안 계속 오르락 내리락 네네. 하기는 했었는데 이 간밤에 크게 뛰어오른 이유는 네. 뭐였습니까? 이 테슬라가 전기 트레일러 트럭인 세미 생산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에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당초에 2019년부터 테슬라 이 세미 트럭을 양산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는데 이후에 이제 대형 트럭에 장착되는 배터리 생산의 어떤 한계로 인해서 이 시점이 계속해서 늦어졌어요. 2022년 12월에서야 첫 세미 트럭을 이 식음료 업체인 펩시코에 인도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이후에도 어떤 배터리 문제 등으로 세미 대량 생산에 어려움을 겪어왔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테슬라 임원이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이제 운송 엑스포에서 우리는 이제 2026년 고객 인도를 위해서 네바다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최종 목표를 연간 5만 대까지 끌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제 아울러서 테슬라가 이제 펩시코와 함께 세미 약 35대의 성능 시험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 네. 펩시코가 추가로 50대 트럭을 받기로 또 했다고 덧붙였어요. 그리고 이 장거리용 세미가 10.4톤의 중량을 싣고 최대 500마일, 그러니까 805km까지 주행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전기차가요. 네. 이 트럭은 테스트에서 24시간 동안 무려 1,000마일, 그러니까 1,609km 넘게 달릴 수가 있었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네. 이 고속 충전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이 때문에 테슬라가 기존의 어떤 승용차뿐만 아니라 이 상업용 운송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시장이 판단했기 때문에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